저희는 지금 약선 요리의 본고장으로 유명한 성도로 가고 있는데요. 이 성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난히 안개가 많이 끼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도시입니다. 네, 정말 안개가 아주 촉하네요. 예, 과거에 이 성도는 총나라의 도읍이었거든요. 그래서 촉견은 양지에서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워낙 해를 구경하기 힘들다 보니까 해를 보면 개가 신기해서 짓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 얘기도 정말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뛰어난 정치가이며 지략가 제갈공명 아시죠? 이곳이 바로 그를 기념한 무후사입니다. 제갈공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유비죠. 이 무산에는 제갈공명의 주군이기도 하고 총나라의 임금이기도 한 그 유비의 사당도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네, 저기 있네요. 예. 저- 저건 무슨 북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제갈공명이 두드리던 북이라고 그래서 제갈고라고 부르는데요. 이 북이 싸움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가요? 예, 이 제갈공명이 낮에는 이 북을 두드려서 밥을 지게 하고 밤에는 또 이것으로 경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용도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상 유명한 출사표입니다. 네. 유비가 죽은 후에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토벌하러 갈 때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올린 글인데요. 이 제갈공명의 뜨거운 그 충성심이 담긴 출사표의 글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감동적인 글이라고 합니다. 예, 예. 전무후무 제갈무란 말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옛날에 명나라 개국공신 육이라는 사람이 제갈공명의 묘소를 찾았는데 묘자리가 아주 보잘것이 없었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참배를 마치고 일어서려니까 무릎이 땅에 붙어서 안 떨어지더래요. 네. 그래서 그곳을 파봤더니 충신은 죽어서도 제왕의 곁을 떠나지 않는 법이다. 이런 글귀가 적힌 그런 글발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제왕 가까이에 묻히기 위해서 뭐 보잘것 없더라도 거기를 감수했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전무후무할 거라 그런 뜻입니다. 네. 죽은 후에까지도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그 제갈공명의 그 마음은 그 빛나는 그 지량만큼이나 값지다는 뜻이죠. 그렇지. 여러분, 약선 요리의 본고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와 있는 이곳 사천의 성도입니다. 이곳 성도는 무척 덥고도 습한 날씨 때문에 그에 맞는 약선 요리가 또 하나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새우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那个大虾有什么好处？大虾从营养角度上讲的话，它含有高蛋白质，然后从中医角度上讲，它具有补肾壮阳的这种功效。 예, 이 새우에 아주 자양강장의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那我介绍材料一下它主料就是大虾，啊，这是 새우입니다. 这是用的药材的枸杞、 예, 구기자, 五味、 오미자, 淮山， 사냥. 这是番茄酱。 이게 케찹입니다. 박사님, 이런 재료들이 어우러진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이 새우 한 가지만 하더라도 네. 자양강장의 효과가 있지만 네. 특별히 이런 기후 조건에 맞도록 네. 그 자양강장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우리 이런 습한 기후에 저항하는 저항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구기자, 오미자, 산약을 넣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자양강장에 좋은 새우 요리 함께 만들어 보러 가겠습니다. 那请你示范一下好吧?好好。 큰 새우 요리를 만들 때는 먼저 케찹에다가 설탕, 조미료, 육수를 넣고 끓여서 걸쭉한 국물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소스 같은 거네요. 네, 국물이 이제 그런 국물이 다 되면 여기에다 큰 새우를 넣고 새우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볶습니다. 这是 그 다음에 이제 산약과 구기자, 오미자 같은 약재를 넣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잘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要摆一下鱼。 다 익으면 이게 접시에 먼저 새우를 차곡차곡 예쁘게 담고요. 그 위에다가 소스를 부으면 완성이 됩니다. 네, 여러분 보기만 해도 막 힘이 날 것만 같은 새우 요리가 여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죠? 네,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먼저 이 약선 요리 식당이 참 오래된 식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한번 여쭤볼까요? 这个药山餐厅的那个历史多久了?有十几年了。 벌써 십몇 년이 됐다고 합니다. 네. 那么你一开始的时候就有的对。 그때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래요. 怎么吃啊?把这个虾把头给先给去掉， 먼저 머리를 떼내는군요. 把里边肉给取出来。
알맹이만 빼먹는 거. 아, 그렇군요. 这不吃皮吧不吃皮的，不能吃对，不能吃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네. 不吃皮 아주 기술이 좋으신데요. 아니요. 전 껍질까지 먹었거든요. 근데 참 아니, 맛있어요. 껍질은 안 드신 것 같은데. 아유, 껍질도 먹었는데요. 그랬어요? 네, 아주 달고 새콤하고 참 맛있거든요. 거의 用手也可以吧? 어떠세요? 좋습니다. 박사님 새우 먹을 때요 조심해야 될 분들 없을까요? 아 있죠. 그 이신원 씨 혹시 뭐 알레르기 질환 같은 거 없습니까? 저 조금 있어요. 예. 그 알레르기성 피부병이나 네. 또는 천식 환자들 그런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네, 큰 새우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식으로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중국식으로 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네. 예, 우리식으로 지침서를 참고를 해서 이제 만들어 보면은 네. 큰 새우 한 400g에 구기자를 한 30g 정도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새우와 구기자가 같이 합해지는 건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삼겹살, 돼지 예, 삼겹살이요. 삼겹살을 한 50g 정도 넣고요. 마른 죽순과 표고버섯을 한 15g 정도 네. 이렇게 합하면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자양강장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쩐지 새우하고 삼겹살은 안 어울릴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도요. 그래서 저도 삼겹살 하면서 네. 좀 그 웃음을 띄웠는데 예.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제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이런 것은 이제 약선 지침에 따른 것이니까 예. 뭐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자양강장에 좋은 큰 새우 요리였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지킬 수 있는 그 건강 지혜가 약선 요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 독특한 약선 요리와 함께 또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예, 이번에는 그 진강으로 가서요. 네. 천하제일천이라는 샘과 그리고 북고산 국립공원을 둘러보겠습니다. 네. 요리는요? 요리는 팔진 비둘기탕이라는 약선인데요. 이 약선은 그 정신 노동자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특히 밤샘을 하고 체력이 약해졌을 때 드시면 아주 좋은 약선입니다. 수험생들한테도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네. 수험생에도 좋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요. 예,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그동안 저희 팀이 거쳐온 지역들이 지금 저 지도에 모두 나와 있는데요. 정주에서부터 진강까지 역사 깊은 도시는 거의 다 누빈샘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천하제일천으로 유명한 진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진강에는요, 모첨차라는 차가 아주 유명한데요. 여기가 바로 그 모첨차의 밭입니다. 이 차잎을 말리면요, 아주 뾰족해진다고 해서 모첨차입니다. 이 모첨차는 햇빛이 강한 지역보다는 이렇게 습하고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아, 그렇군요. 햇빛 비치는 데 말고요. 근데 차 잎이 정말 뾰족뾰족하네요. 네, 그 모첨차 밭을 지나서 그 유명하다는 천하제일천에 도착했습니다. 천하제일의 샘물 이름부터가 아주 자신감이 넘치죠. 네. 그 물맛도 궁금하지만 과연 어디서부터 유래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천하제일천이 원래는 이 양자강 가운데 있었대요. 네. 그런데 청나라 때 그 강물이 지각 변동이 있어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육지로 됐는데 지금도 저 올라오는 거 아주 보세요. 깊어 뽀글뽀글 올라오는 네. 게 그거죠. 저 바닥에 양자강에 지금도 아. 수맥이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아. 이 천하제일천의 아, 물은 진짜.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표면 장력이 무척 세다고 합니다. 천하제일천의 정말 그런지 샘물이 저희가 올라와요, 직접 지금.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잘 떠야 되니까요. 어머. 저, 네. 저 동전이 물 위에 뜨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물 맛은 어떤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 물이? 예.
이 전하제일처는 뭐 물맛도 아주 훌륭한데요. 네. 어느 정도냐면 청나라 때 강희 황제가 이 천하제일천의 물맛을 한번 본 다음부터는 계속 이 물만 찾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맛있나 보죠. 네. 또 이 천하제일천에 물을 떠다가 아까 보셨던 모첨차를 넣어서 끓이면 천하제일차가 되겠죠.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주 뭐 천하제일이죠. 네. 천하제일차를 마시면서 잠시 여유를 즐기다가 다시 저희는 북고산 국립공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옛날에 유비와 손권이 이곳에서 저 바위를 놓고 내기를 했습니다. 네. 검으로 저 바위를 내리쳐서 갈라지면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칼로 바위를 치는 거군요. 예. 그만큼 뭐 두 사람이 힘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예, 저 바위의 칼자국을 좀 보십시오. 실제로 갈라지는 흔적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성벽 좀 보세요. 철옹성 같다고 할 때 그 철옹성이 바로 이겁니다. 네. 여기는 그 고감로 선사라는 곳인데요. 지금부터 아주 희귀한 일이 생깁니다. 번쩍 신기하시죠? 네네. 이것은 또 유비가 그 손권은 누이와 결혼식을 올린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유비가 장모들 분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바로요 두 분의 신방입니다. 저 뒤에 보시죠? 저 뒤에 그 원앙금침이 있어요. 이곳 북고산에서 내려다본 그 전망은 천하제일강산이라는 이름답게 아주 정말 훌륭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곳은 남경에서 약 2시간가량 떨어진 진강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날씨가 무척 덥고 또 습도도 높아서 몸이 허약해지기 무척 쉬운 곳입니다. 이곳에 또 그에 맞는 약선 요리가 있습니다. 这个菜叫做什么?这个菜叫八珍乳鸽， 빠전 루거? 팔진 비둘기탕인데요. 예. 那么请你介绍材料一下好吗?可以。这是乳鸽， 네, 这是 비둘기? 这是白骨， 예, 뭐지? 은행, 这是当归， 당귀, 这是莲子， 연밥, 这是枸杞， 구기자, 这是栗子， 밤, 这是红枣， 대추, 这是山药， 산약, 这是天麻， 천마. 这是鸡汤。 아, 닭을 이용한 육수입니다. 이런 요리가 여기서 덥기 때문에 더 발달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 팔진이라는 재료를 넣는데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여기 원래 그 팔진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8가지 약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을 보면 이 지방의 기후에 맞도록 네.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이 지방의 기후 때문에 허약해지기 쉬운 네. 그러한 체질을 보강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那么示范一下好吧?可以的。可以用手吧?可以。 네, 먼저 이 식용 비둘기를 기과라는 그릇에 담습니다. 증기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름이 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마를 다른 약재와 비슷한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这也可以吃吗? 다 썬 다음에 천마를 비롯한 약재들을 차례로 기과에 넣는데요. 이때 당귀와 산약은 따로 빼놓습니다. 이 요리에서 당귀와 산약의 경우 약재 자체는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재료들과 섞이지 않도록 저렇게 백면사에 싸서 넣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닭국물을 이용한 육수를 재료가 살짝 당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자, 이제 양념을 좀 해야겠죠? 생강과 파, 소금, 맛술을 적당히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찜통에서 1시간 동안 푹 찌면 완성이 됩니다. 네, 드디어 비둘기탕이 완성이 됐는데요. 아유,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 이게 바로 비둘기탕이군요. 어떠세요? 이런 비둘기 무슨 약재로서 효능이 있을까요? 아, 비둘기는 옛부터 닭 3마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네. 비둘기 1마리가. 아, 그만큼 닭과 비슷한 효능이 있으면서도 닭보다 뛰어나다는 이야기인데 네. 특히 정신 노동자들 네. 또 밤에 근무를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한번 맛을 볼까요? 那么我们品尝一下吧.好，可以。那就这个直接接上去吃了。 아, 我来等你接吧。 아, 谢谢. 어떠세요?
아우. 아워요? 좋으세요? 네, 비둘기로 요리를 한다니까 조금 이상해요. 근데 그러시죠. 비둘기 사실 우리는 요리 재료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는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더 이제 꺼려지는데 실은 뭐 비둘기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는 조금 맞질 않고 네. 비둘기의 산약까지는 같이 넣어도 좋습니다만은 그 밖에는 둥굴레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한약명으로는 유유라고 합니다만은 네. 그 약재를 한 15g, 그리고 맹문동이라는 약재를 또 한 15g 네. 이렇게 넣어서 약선을 만들면 그 중국에서 약선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허약 체질에도 좋고요. 예, 그리고 밤샘을 하는 노동자들, 네. 병신 노동자들 예, 예.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네. 팔진 비둘기탕이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약이 되는 약선 요리와 함께하는 중국 약선 요리 여행 시간입니다. 중국은요, 중국의 자연은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가 비교도 해가면서 정말 흥미가 더해가는 시간이거든요. 이번 약선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예, 풍치에 좋다는 약선 요리부터 요통에 좋은 약선 요리, 특히 요즘 갱년기 여성들이 그 골다공증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네. 여기에 좋은 약선 요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산세 깊은 이곳은 안양의 매입산이라는 곳인데요. 매의 주둥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더군요. 안양 시내에서 3시간 30분이나 떨어진 아주 외딴 곳이었습니다. 그 매입산 바로 밑을 흐르는 이 물줄기가 홍기거의 시작입니다. 홍기거란 산 융턱에 인공적으로 만든 강 이름인데 이 홍기거 때문에 10년 중 9년은 가뭄으로 피해를 당해야 했던 이곳 사람들의 물 걱정이 없어졌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사연도 많았습니다. 어떤 건데요? 예, 지금 보시는 이 청년동이 그것인데요. 네. 이곳은 홍기거를 만들기 위해 희생된 180여 젊은이를 기리기 위한 곳이랍니다. 자연을 극복한 젊은이들이죠.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산이 저렇게 가파른가요? 네, 꼭 암벽 등반대 같죠? 그런데요. 예, 걸어만 가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이니까 걷기라도 하죠. 당시에는 저런 바위에 붙어서 먹고 자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덕분에 요즘은 농업 공업용수는 물론이고 식수까지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니 두 분이요 바위에 붙으신 것 같아요. 거의 붙을 뻔했죠. 네. 그런데 그 바위산 중간에 이 일선천이 있더군요. 마치 하늘을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 같았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 또한 그만이었습니다. 하늘이 마치 한 줄 실 같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름이 일선천이래요. 그런데 저곳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폭이 한 50cm쯤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단 끝에는 이렇게 광활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한 곳 막힘이 없이 가슴속마저 펑 뚫리는 것 같더군요. 시원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산속에 폭포도 있나요? 산속이 아니라 산 밑이었어요. 나사 모양의 각사담이 하남성과 하북성의 경계지라는데요. 다리 하나로 문화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문제였습니다. 100여 미터 낭떠러지 위에 덩그라니 다리만 하나 있었는데 지나가는 바람에도 흔들리더라고요. 밑을 쳐다볼 수가 없었고요. 너무 겁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다리는 우리같이 별 죄진거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떨어진대요. 또 떨어져도 밑에서 자라가 업어준다던데요. 네. 아무튼 그 무섭던 다리를 빼고 나면 이곳의 경치는 정말 이쁨이었습니다. 다리에긴 좀 과장이 심한 중국 전설다웠다고요. 네. 하지만 어느 나라건 전설이 있으면 증거도 있는 법인데요. 이 신용동에 모셔놓은 자라상이 바로 그 의로운 겁을 기념하는 거라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으시더군요. 바로 저거군요. 네. 그리고 이곳은 마치 우리나라 석빙고실처럼 아주 시원한 바람에다 낙수 떨어지는 소리가 어울려져 잠시 무더위를 식혀주기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니하오. 你好， 예, 나이가 상당히 젊으신데요. 몇 년이나 되셨어요? 이 요리사 하신지요? 我学这个菜已经3年了。 3년이 넘게 배우셨다고요? 오늘 어떤 요리 해주시겠어요? 这道菜的名字叫做遍地锦装鳖，
편지 금장별이요? 골다공증에 좋다고요? 편지 금장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원장님? 이제 근골이 약해지는 그 노년기에 말이죠. 예. 그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퇴행성 질환에 좋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편지금장별의 재료는요, 우선 살아있는 자라와 돼지 기름인 저풍유, 그리고 후추와 향버섯, 그리고 화태라는 돼지고기에다 산초와 가진 양념입니다.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자라의 배에 십자 모양을 낸 후 끓는 물에 집어넣어 2번 데쳐냅니다. 꺼낸 자라는 찬물을 끼얹어 식혀줍니다. 근데 조금 끔찍하네요. 예, 네. 예. 이때 자라를 다루는 데는 아주 조심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칫 손이라도 물리면 아주 큰일이 난다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셔야 되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내장을 빼고 머리와 손, 발을 깨끗이 손질한 후 끓는 물에 소주를 넣고 다시 한번 데쳐냅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2번씩 데쳐야 돼요? 예, 그렇게 데쳐야만 자라 특유의 냄새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데친 자라를 잘게 토막 내어서 생강, 버섯 파와 함께 기름에 볶아낸 후 후추와 조미료, 그리고 설탕을 넣고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해서 5분간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더운 물에 데친 저풍유에 산초, 파, 마늘과 소주를 넣고 간이 골고루 배도록 묻히고요. 졸여놓은 자라를 싸서 8분간 찌면 되는 겁니다. 네, 저렇게 해서 네. 쪄내는 거예요. 원장님, 서울에서 이 자라 요리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자분한테 좋다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시죠. 제가 먼저요? 예.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죠? 당신 예. 아, 이 위에 걸 벗겨가지고요. 예. 예. 드셔보세요. 한번 같이 드세요. 네, 드시죠. 예. 아, 지금 큰 것도 집으셨어요. 맛이 어떠세요? 맛이 아주 좋다. 아니, 저 정도로 맛이 좋으셨단 말이에요? 글쎄요, 맛도 맛이지만 너무 큰 걸 집어가지고요. 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정말 네. 난감했었습니다. 맛은 비교적 깔끔하고요. 비린 냄새 같은 것이 일체 없어서 여성들이 먹기에도 아주 불편하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바로 저대로 만들어 먹으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풍유 대신에요. 돼지고기 삼겹살을 이용하시면 부드러운 느낌도 줄 뿐만 아니라 영양도 공급해주고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표고버섯을 함께 사용하시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예. 주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약선 요리였습니다. 중국의 의식주에 관해서 배우는 중국 약선 요리 여행. 이번에는 어떤 겁니까? 네, 중국에서는 의식주라는 말 대신 식의주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네. 먹는 걸 제일로 친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음식을 예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빛깔이나 영양상의 균형도 아주 중시하더군요. 예. 재료 또한 무궁무진하고요. 그렇죠. 네. 자, 그 무궁무진한 약선 요리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가시죠. 고도 안양을 떠나 6시간 30분 동안 버스를 타고 달려간 곳은 우리의 3번째 목적지인 개봉이었습니다. 중국의 거리도 사람도 이젠 꽤 익숙해졌나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버스와 택시가 있는 옛 도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곳은 개봉의 송도 어가라는 곳입니다. 북송시대부터 천여 년 전에 걸친 그 거리를 그대로 재현시켜 놓은 것인데요. 1986년에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성문이 파수를 서고 있는 송도어가 중국 유일의 북송시대 건축물이 있는 거리라서 그런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00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더군요. 이 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상가가 많이 모인 곳인데
요즘은 주로 약재상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거리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피부과 의사였는데 바로 조선족이었습니다. 일단 말이 통하니까 살겠더라고요. 대개 이 무좀 같은 거는 생활상 습관 좀 고치는 게 좋지. 첫째로는 우리 집에도 누구나 집에도 이런 거 있지. 우리 먹는 식초라는 거 있잖아. 식초요? 예. 식초를 말이야. 늘상 물에다 풀어서 밤에 발 씻고 잔다면 그 무좀이 나랑 없어지지 뭐.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거리에 얽힌 사랑 얘기입니다. 이 집은 당시 이 근처에 제일 유명한 술집이었는데요. 리사라는 명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었답니다. 만능 제주꾼인 리사는 황제인 송시종과 사랑을 하게 되었고 황후에게 피살되었다는데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900년간이나 줄곧 술집이었다는데 술맛이 일품이었다고 합니다. 중국판 춘향전이네요. 네, 그렇죠. 대봉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온 곳 또 다른 것 하나가 바로 이곳 삼국사였습니다. 이 절은 555년에 세워졌다는데요. 6m짜리 불상과 함께 문화재로 지정된 이 팔각정은 촬영이 금지되어 있더군요. 가진 노력도 허다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한 절기통에서 새와 함께 마치 새우를 팔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이건 무슨 장면이에요? 40도가 넘는 날씨여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약선유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곳 개봉은요,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 중의 고도인데요.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약선요리라서 그런지 그 약효가 상당히 좋고 맛도 깊다고 합니다. 니하오. 你好，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가 뭐죠? 枸杞菊花牛鞭， 국이, 국화, 우편이요. 이 요리가 어디에 좋은가요? 对老年人的腰疼啊，常吃着很有疗效。 재료 설명 좀 해주세요. 枸杞子、 국이자요. 牛鞭、 국화 모양으로 된 우편, 胡椒粉、 후추, 盐水、 소금, 물이요. 烧酒、 요리술, 味精。 조미료요? 노인성 요통에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 재료 중에 어떤 것이 그 효과를 내는 건가요? 여기에서 이 우편이라고 하는 예. 것하고요, 구기자가 이제 주로 두 가지가 효과를 많이 내는데요. 예. 이 두 가지가 주로 간장하고 신장의 기능을 돋궈줘서 그 노인성,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허리가 약해졌을 때 효과를 좋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요리 한번 해주실까요? 카이쇼바. 可以。 우선 생강과 대파, 마늘을 곱게 다져야 합니다. 네. 이분은 마늘 다지기가 좀 특이하죠. 그냥 큰 칼로 팍 내려친 다음에 다지네요. 네. 하지만 우리 주부님들도 이런 건 선수 테니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엔 불려놓은 우편을 살짝 찐 후에 끓는 물에 1분간 삶아야 합니다. 이때 우편을 국화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좋죠. 네. 그런 다음 달궈 놓은 프라이팬에 다져 놓은 파, 마늘, 생강에다 삶아서 건진 우편과 물에 담가 놓은 구기자를 넣고요. 후추와 조미료, 술과 소금물을 간한 후 1, 2분간 졸여줍니다. 처음엔 센 불로 볶다가 졸일 때에는 은근한 불이 좋다고 합니다. 불 조절을 잘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물에 풀어놓은 전분과 돼지 기름을 둘러주면 국이 국화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릇에다가 담고 계신데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와, 바로 이 손으로 이 약선 요리를 만드셨는데 손놀림이 여간 빠르시고 좋으신 게 아니에요. 예, 몇 가지나 더 약선 요리 만드실 수 있는지요? 会20、30种，我主要是做豫菜。 와, 20, 30여 가지를 더 만들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역시 하남성의 특급 요리사답습니다. 이 요리를 찾으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很多人来这地方品尝这个菜， 네. 他吃了之后对人的身体有好处，主要壮筋骨。找人晒。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우편이죠? 네, 우편이네요. 우편이고 요 빨간 게 구기자죠. 국이자요.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네. 네. 드셔보세요. 네. 맛 좋으세요? 글쎄 하나 맛있어? 먹어봐서 맛이 잘 괜찮아요? 모르겠는데 하나 더 드세요. 네, 더 하나만 제가- 더 먹어볼게요. 씹는 질감이 묵 같아요, 묵 같고. 근데 꼭 노인뿐 아니라요. 이 요통이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 구기국화우편은 노쇠하여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좋은 요리인데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허리 아픈 것뿐만 아니라 경력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구기자를 써서 어지럼증이나 눈을 좋게 하는 효과도 기대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에 생식기인 우편 대신에 쇠꼬리나 도가니를 쓰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구하기가 더 쉽네요. 네. 그걸 구기자에다가 두충과 호두를 함께 넣고 쓰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염증성 질환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죠. 그런 금기 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드시는 그런 약선 요리였습니다. 중국의 전통 풍습과 풍물 그리고 약이 되는 음식과 함께하는 중국 약선 요리 여행. 이번엔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밤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흰머리를 예방할 수 있는 약선 요리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보시죠. 이곳은 하남성에서 가장 유명한 고루 야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를 넘어섰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으로 상가가 길게 늘어섰고요. 이곳에는 패션, 그리고 먹자거리, 또 가구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먹자거리부터 구경하시죠. 이건 새콤한 니츠라는 과일입니다. 사시면서 덤 좀 얻으셨어요? 아니요. 이분들은 먹는 건 뭐든지 저런 저울로 달아 파느라 덤에 인색했어요. 네. 아니, 이건 또 뭡니까? 무를 저렇게 썰어요? 무가 아니라 밀가루입니다. 정말 솜씨가 좋더군요. 네. 이분은 22살인데 6년 경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도통했더군요. 대단하네요. 이렇게 탄생된 도소면은 이 닭고기와 국물로 끝맛을 냅니다. 양념을 듬뿍 치는 것이 이분의 비밀이라고 해요. 한 그릇에 2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0원이었습니다. 맛은 우리나라의 칼국수와 비슷했는데 이들의 묘미였습니다. 정직스럽네요. 네. 입맛 나시고 있어요. 하지만 뭐니 해도 전 중국 음식 하면 호떡이 제일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중국 호떡 속엔 꿀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요, 중국에도 짜장면이 있다면서요? 예, 정말 짜장면이 있더군요. 맛은 좀 다르지만 면 뽑는 모습은 우리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오래 치댈수록 면이 쫀득쫀득해진다는 것이 기술이더라고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실수를 하니까 야멸차게 뺏어가더라고요. 네. 아이고, 그래도 저 정도면 아주 잘하시는데요. 그런가요? 네. 자, 이번엔 행인차입니다. 차 문화가 발달된 나라답게 곳곳에 차를 파는 가게가 있었지만 이런 차는 좀 귀한 거예요. 값도 좀 비싸고요. 재료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고급일수록 음식에 넣는 가짓수가 많았습니다. 이 행인차만 해도 장미즙에다 살구씨, 연꽃가루, 땅콩, 그리고 참깨, 앵두까지 12가지 재료가 혼합되어 맛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보약이더군요. 네.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아주. 네. 그런데요, 원장님은 만드는 것보다 먹는 모습이 더 어울려요. 근데 이런 가게가 많은가 보죠? 네, 고루야시장은 이런 허가증을 가진 분만 해도 500명이나 된다는데 가게 하나만 가지면 중상류의 생활을 하신답니다. 부침개같이 생긴 이 위에 양고기를 얹어 파는 이 가게의 주인 아가씨는 자기가 번 돈으로 얼마 전에 집장만을 했고요. 자식 셋을 모두 대학에 보낸 업적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다음은 패션거리인데요. 멋쟁이 골목으로 부르더군요. 블라우스, 바지 같은 옷까지부터 각종 패션 소품까지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값은 싸지만요. 밤에만 열리기 때문에 색깔 고르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는 가구점 같은데요? 맞습니다. 주로 의자와 식탁을 팔고 있었는데 아주 튼튼해 보였습니다. 먹는 문화가 발달한 것답게 여러 형태의 식탁이 있었는데 장기판을 아예 식탁에 붙여놓고 몇 시간씩 밥을 먹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 약선 요리장이요, 상당히 역사가 깊은 곳이라서 그런지 밖에 커다란 나무도 많고요, 건물도 상당히 고풍스러워요. 이 약선 요리장에서 오늘 또 요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실 요리가 뭔가요? 烤仁卤肉串， 도인 녹육관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요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기 뭐 꼬치도 있고 그런 거 봐서는 고기하고 말이죠. 이 호두하고 해서 꽂아서 하는 꼬치 요리로 보여집니다. 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有补五脏、活血脉、补肾、固精、运肺、通便，还有滋润肌肤、乌发的作用。 재료 설명 좀 해주세요. 鹿肉、 사슴고기요. 사슴고기. 胡椒粉、 후추, 盐水、 소금물, 绍酒、 요리 술이요. 味精、 조미료, 核桃仁儿、 호두요. 이건 또 뭔가요? 钢签儿。 이거 꼬지예요. 요리를 다 만든 다음에 이 꼬지로 끼워서 그렇게 만드는 요리라고 하시는데요. 예, 그럼 오늘 요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요 사슴고기를 얇게 정입니다. 0.2mm 정도로 썰어서 요리술과 소금물 그리고 후추로 간을 한 다음 쪼물쪼물 버무립니다. 고기가 부서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엔 꼬챙이에 버무린 고기를 가지런히 끼웁니다. 다 끼웠으면 빵가루를 입혀주세요. 아니, 원장님도 보이시네요. 직접 하셨나 봐요? 예, 저도 잘합니다. 네. 그리고 호두는 뜨거운 물로 5분 정도 불린 후에 껍질을 깨끗이 벗겨서 기름에 2, 3분 튀겨내는 겁니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요. 이렇게 튀겨내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름에 다시 사슴꼬치를 튀겨내는데요. 처음엔 고기가 익을 수 있도록 3분간, 다음엔 바삭한 맛이 나도록 살짝만 튀겨내어 호두와 함께 예쁘게 장식을 해내면 됩니다. 이만하면 남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가운데 튀긴 호두를 넣고요. 원장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시원 씨가